네, 계속해서 러시아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이 또 취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미 선물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출렁임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김우식의 진짜 전략을 통해서 또 오늘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또 외무회담 취소 네.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자, 어제 우리 시장이 2,700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노력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저는 미 선물 시장이 올리길래 살짝 좀 기대를 했는데 여지없이 또 빼버리네요. 오늘은 우리 시장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뭐 저 외무장관 회담이 취소됐다는데 뭐 기분이 나겠습니까? 사실 러시아가 일단 글쎄 이게 밀고 간지 그게 밀고 들어간 건지 아닌지도 애매할 수준이죠. 친러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침공으로 보고 뭐 푸틴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치 상태에서 협상을 하느냐, 밀고 들어가서 협상을 하느냐인데 푸틴은 밀고 들어가고 나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좀 밀리는 느낌이 드니까 일단 회담을 힘의 우위에서 취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생각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목인가요? 종목이 아니고 그럼요. 그 시장 대응이 우리가 가능하지 못한 부분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에게 맡기자. 저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 여기 나와서 백날 뭐 정치적인 얘기, 군사적인 얘기 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측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푸틴의 생각 하나에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정도 케이스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팩트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흔히 주가가 이제 그 호재가 많이 나올 때, 주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호재가 많이 나올 때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꼭지예요,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어느 지점에서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데도 주가가 안 밀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닥이에요. 지금 바닥이다가 아니고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다. 1월에 폭락 이후에 2월 장세 같은 경우는 약간 버티는 힘이 보이지 않습니까? 2,700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적응이거든요. 네. 이제 금리에 대한 적응, 코로나에 대한 적응 이후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적응만 끝나면 분명히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린 적응 과정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환율이 지금 1,190원대 초반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 내성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징조 중에 그럼요. 하나인가요? 같은 케이스죠. 예. 환이 튀는 경우는 지정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튀었거든요. 네. 거의 예외 없이 튀었는데 최근에 안 튀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적응 끝난 거예요, 지금. 예, 금리에도 적응이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금리 잠깐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이 되겠는데 2% 정도를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멈춘 상태예요. 뭐 최근에 한 1, 2주 보더라도 한 일주일 보면 밀리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건 뭐 우리 지정학 리스크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멈칫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에 대해서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적응을 좀 해나가고 있고,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좀 가장 세게 볼 때 0.5%포인트 정도, 한 50bp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또 새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금리 어떤 이런 분위기에는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상당히 좀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코로나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안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련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화이자가 되겠는데, 화이자 주가를 저는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니까. 그점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화이자는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건가요? 시장 그럼요. 전체적으로는? 시장 전체로 볼 때는 화이자가 주가 빠지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치료제도 만들고 백신도 만드니까. 이 회사의 전망이 나빠지면 글로벌 전체 분위기는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역시 화이자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좋아지고 있구나.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고, 그리고 지겹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팩트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그림으로 뭐 지금 나타나는 걸 그림을 보시면은 돈바스 지역인데 팩트만 보고 넘어간다는 거. 여기 24일 미러 외무장관 회담은 취소됐습니다. 네. 또 새벽에 만든 건데 금세 바뀌었어요. 네. 지금은 뭐냐면 우리 그 돈바스 지역 쪽에 뭐 러시아가 지금 밀고 들어가고 요 형태는 지난번에 2014년인가에 크림반도 먹었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친러 세력이 많고 아무래도 서부 같은 경우는 또 서방 쪽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분쟁이 나오게 됐는데 크림반도를 먹은 거다 똑같습니다. 그쪽에 친러 세력이 많으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독립 세력이 생겨나니까 거기 이제 뭐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보낸다 그러는데 돈바스 지역도 똑같은 군대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 유지를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요 지역의 인구가 한 400만 명이 되는데 요걸 또 꿀꺽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비슷한 형태로 우리 그 게임 중에서 땅 따먹기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방에 안 먹잖아요. 조금씩 야금야금. 그렇죠. 네. 야금야금 그렇게 조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지금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뭐 결론은 사실 보입니다. 우리 흔히 전문가들 다 얘기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죠. 그 빠지는 부분은 다 만회가 된다면서요. 그죠? 다 만회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빠질지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가. 이게 질질 끄는 게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문제지만 회복은 된다면서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의 이런 지금 러시아도 폭락이거든요, 주가가. 근데 그걸 뭐 푸틴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회복된다는 걸 생각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놓고 보면 결론은 나중에 뭐 안타깝지만은 누군가의 희생은 있을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 나토는 뭔가를 챙길 것 같고 결국 나중에 희생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인가요? 우크라이나죠. 뭐 심약간 지난번에 선제적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나토 동맹에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완전 쌩 깠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우리 회담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얘기하니까 쌩 깠지 않습니까? 니들이 뭔데?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약소국 NPT에 가입하고 나서 핵무기를 러시아에 다 넘겼잖아요. 예전에. 그 이후에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론은 누군가의 희생은 조금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은 역시 그겁니다. 결국은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실적 얘기 좀 하죠. 사실 러시아 얘기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또 지겹지 않습니까 벌써. 뭐 변동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고 네, 저는 벌써 지겹더라고요. 내성이 생겨가고 있다라고 예. 또 보셨으니까. 네, 그렇죠. 뭐 오늘도 하루 종일 러시아 얘기할 건데 지겹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팩트 체크는 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나갑니다. 4분기 내에 우리 3월까지 진행되는데 거의 마무리 국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적표를 지금 뚜껑을 한번 열어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수준. 우리가 실적이 서프라이즈다 얘기하면 그건 컨센서스, 실적 예상의 10% 이상 나올 때 우리가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서프라이즈 비율이 약 한 16%? 네. 예. 그다음에 쇼크라 그러면은 예상치보다도 컨셉보다 한 10% 미만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비율이 50% 정도가 나와요. 4분기 실적이 기준인 건가요? 그렇죠.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원래 또 돌발적인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또 부실 털어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사실. 많죠. 꼭 그게 4분기에 반복되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져요. 늘 그래 왔었는데 그렇죠. 불구하고 실망스럽다.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 리포트의 현황을 잠깐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에 10일 동안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10일 동안 리포트가 한 1200개 가까이가 나왔어요. 그 관련 기업은 368개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상향과 하향을 나눠보니까 상향 하향은 비슷해요. 상향이 21개, 하향이 20개입니다. 비슷하네. 좋은 건 아니에요. 반반이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를 보니까 목표 주가 올린 게 110개,
그다음에 하향이 300개 넘어요. 하향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이죠. 네. 보십시오. 투자 의견은 양쪽이 같은데 목표 주가 하향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리포트가 많냐면 자 매수 포지션 유지합니다만은 목표 주가는 내립니다. 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게 실적 추정치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거죠. 아니 목표 주가 매수인데 왜 목표 주가를 내리냐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10만 원 하던 거를 매수 10만 원 하던 거를 자 목표 주가 7만 원 매수 기분 나쁘잖아요. 눈높이가 낮아진다는 거죠. 매도에 가까워요. 목표 주가를 낮춘다는 건 이미 매도 성격이 강한 겁니다. 실제로 EPS 그 추정치 같은 경우도 상향이 300여 개가 되고 낮춘 게 500개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 좋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왜 우리는 미국보다도 미국은 퍼밸류가 아무리 좀 떨어졌기 때문에 한 20배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왜 10배도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시다시피 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1월부터 불거졌던 거 네. 주주 환원 정책의 부족. 신뢰가 많이 깨진 부분. 이게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1월부터 얼마나 많은 사고가 터졌습니까? 뭐 물적 분할은 뭐 어마어마한 거고 지금도 진행형이라 봐야 되겠고 네. 또 뭐 LG 엔솔이다 카카오 문제, 에코프로 BM, 뭐 오셈 임플란트, 신라젠, 현대산업개발 등등 얼마나 주주들을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까? 근데 다음 달이 뭔가요? 3월이죠. 감사 시즌. 감사 주총이 있어요. 주총. 네. 주총 시즌에 아마 이번에 우리 소액 주주들 동학개미 분들이 좀 나서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안 되겠다. 좀 버릇을 고치자. 아마 그런 좀 강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뒤에 종목 관련된 얘기하면서 관련된 종목이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제 결론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너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주도할 수 없는 어떤 이슈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지금의 이 고비가 언젠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고비가 넘어갔을 때 어떤 종목과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수익률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씩 내성을 찾아가는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실적 추정치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으면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한정된 종목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되죠.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럼 우리 백날 러시아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푸틴 알아서 하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푸틴과 바이든 쪽에서 조율해서 할 수밖에 없는 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종목 얘기할 때 이제 어차피 우리는 올해 시장은 각오했습니다. 우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올해 시장이라는 거. 2020년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이 갔었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여전히 강했었고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성장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터프한 이 증시를 견뎌내기 위해서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확률적으로 종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 200개 종목 중에서 추세가 유지된 종목이 20개밖에 없어요.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대신에 그 확률 안에 드는 종목만 우리가 잡게 되면은 수급이 그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작년보다도 수익률이 올해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되는가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그 매일 포트폴리오를 매주 보여드리지 네. 않습니까? 그 안에 종목 한 개를 일단 좀 변화를 줍니다. 삼성전자를 빼고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금 사실 빠를 수도 있는데 염두에 둔 거죠. 시장이 만약에 나중에 바닥을 치고 돌아 나온다면 누가 먼저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빠를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을 더 받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조금 더 반도체에 국한된 SK 하이닉스의 측면에서 본 건가요? 반도체에 국한됐기 때문에. 반도체에 조금 더 그렇죠. 포인트를. 삼성전자는 우리 그 반도체나 IT의 대표기다지만은 국가대표지 않습니까? 국가대표의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 짐이 없는 SK 하이닉스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빠를 수 있겠다. 물론 제가 빠르게 편입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니 최근 흐름에서 벌써 힌트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하잖아요. 좋았어요. 위기에 강한 게 나중에 결국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MCX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MWC 행사가 있죠. 28일부터 맞아요. 뭐
전혀 뭐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기대 가져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런가요? 굉장히- 너무 다른데 시선이 가 있나요? 네, 그럼요. 지금 러시아 쪽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3월 3일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내용도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들. 다만 삼성 이번에 스마트폰 신제품 나왔다시피 그쪽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기 때문에 MCX 최근에 좀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SM을 따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그 다른 종목도 약간 훑어보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해서 조금 또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LNF를 놓고 보면은 또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에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2차 전지주는 여전히 저는 중장기로 좋게 봅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작년과 같은 그런 화려한 랠리는 없을 것이다. 아마 한정된 종목 쪽으로 선정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비중 적절히 조절하셔서 롱텀하게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를 계속 말씀드렸고 뭐 요즘 그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할 줄은 그래요. 실제로 이제 저스틴 비버의 그 공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샌디에이고 공연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저스틴 비버가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또. 그랬어요? 네, 지금 걸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공연이 지금 라스베이거스인데 요건 지금 건너뛰는 걸로 한번 건너뛰고 요건 이제 여름으로 미루고 이번 주에 보면 또 공연이 애리조나하고 캘리포니아인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우리가 또 대기 기간이 있으니까 진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은 전체 공연 취소가 아니고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나면은 잠깐 미뤘다가 계속 공연을 진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공연 이미 진행이 됐고 JYP의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공연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니 BTS도 공연하잖아요. 또 3월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연은 앞으로 한다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까지 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멘텀은 굉장히 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또 JYP 엔터는 어제 그 엠믹스가 또 데뷔를 했습니다. 노래 굉장히 좋더라고요. 뮤직비디오 반응이 좋다면서요. 괜찮죠. 네. 굉장히 역시 걸그룹 왕국의 또 위력을 보여줬다 충분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신규 라인업이 2분기에는 JYP가 보이그룹이 준비되어 있고 네. 또 내년 보면 또 보이그룹이 일본과 중국에서 론칭이 됩니다. 신규 모멘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SM을 놓고 보더라도 NCT나 에스파가 워낙에 잘해주는 데다가 아마 올해와 내년에 보면은 또 NCT의 확장판이 나오는데 일본과 미국에서 또 나올 거예요. 네. 신규 모멘텀 신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엔터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SN 관련해 가지고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SN 그러면 증권가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나도 안 해요. 이번에 지금 M&A가 진행 중인데 M&A가 진행되면 우리 이수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챙기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주주 제안을 발송했어요. 감사를 신규로 선임하자는 겁니다. 이번 주총에서. 네. 이건 아마 SM에서 거부 못할 겁니다. 적법 조찰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보면 얼라이언스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SM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경영의 문제점 이런 걸 우리가 좀 조금만 개선하면은 지금 주가보다도 미니멈 더블 이상 갈 수 있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는 감사를 선정하자. 그런 지금 주주 제안을 발송을 했거든요. 요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 SN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국면에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의 어떤 문제에 너무 고민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쪽에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네. 차라리 여러분의 어떤 계좌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전일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에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SM은 4분기에는 살짝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아니요, 괜찮은 실적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일 발표가 되는데 워낙에 너무 세게 봤어요. 4분기 네. 실적을 300개 정도를 봤었는데 잘 말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회복 기대를 더 봐야 되겠군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수정치를 한 100억 정 한 중후반 정도로 낮춰놨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실적 기대할 수 있겠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 역시 리오프닝주 안에서도 이제 SM을 비롯한 JYP 엔터 이런 엔터주를 중심으로의 또 관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전략까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진짜 전략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